안녕하세요. 작가 안호입니다. 자, 다음은 7월입니다. 7월에는 제 웹툰 원작이 반려되었는데 얘도 이제 구상하는데 좀 걸렸어요. 한 1년 반 정도 걸렸고, 그리고 얘는 범죄 스릴러 계열이긴 한데 배경은 제약회사이고 나는 핵이야 빙의를 조금 섞어서 범죄 스릴러이자 현대 판타지로 구성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물론 한국에서 벌어지는데 초반 앞부분에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3화 정도까지는 대본과 그다음 그 그림 원화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배경 구성하시느라 그림 작가님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네이버, 카카오에서 다 선발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소재나 어떤 스토리 구성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 간에 그게 만화, 뭐 웹툰이죠. 웹툰이든 아니면 드라마든 영화든 일단은 아이디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작업을 했었는데 아주 예전에 드라마 제작사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글 좀 쓰는 편이다. 좀 친해. 재밌다. 그런데 너 이거 제작비 얼마 낼 거라고 생각하고 썼니? 라고 하더라고. 그것까지 내가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야 되나? 라고 했던 거지. 그러면 사실은 뭐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맞아. 그 말도 맞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작품이 되려면 일단 제작비가 이제 들어가는 계열들, 예를 들어서 하나의 IP를 가지고 소설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웹툰으로 넘어가고 웹툰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로 넘어간다고 쳐보자. 그러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작 비용이 가장 적게 들겠지? 제작 비용은 별 없지 사실. 없는데 그 내가 그걸 내는 동안 들어가는 자료 조사료, 그다음 생활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그것도 무시를 못하지. 한 사람의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체로 움직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매일매일의 일당이라던가 아니면 장비료라던가 뭐 아니면 기술료라던가 이런 건 상대적으로 소설은 적잖아. 그래서 자유롭게 상상을 해도 되지만 만화 같은 경우엔 만화 배경을 하나 만드는데도 스케치업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스케치업을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배경을 사야 한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일단 제작비지. 그지? 그리고 나서 얘를 또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로케이션이 있는 드라마 또는 영화로 만든다고 쳐볼게. 그러면 모든 스태프들이 거기에 날아가서 거기서 촬영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촬영도 뭐 예를 들어서 배우 당연히 배우의 인건비가 들어가겠지. 그다음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 촬영팀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드론을 날려서 찍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카메라도 렌즈가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어떤 정도의 씬에서 어떤 거리감을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서 렌즈 다 바꿔야 되지. 그다음 레일 다 바꿔야 되지. 뭐 이런 것들. 드론도 역시 실내용 드론이 있고 실외용 드론이 있고, 드론 촬영하시는 분들은 진짜 막 열댓 개의 드론을 막 차에 싣고 다니시더라고. 이 모든 것이 다 비용이잖아. 우리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카메라를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H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베트남을 배경으로 하는 웹툰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하나의 스케치업을 만들고 나면 그걸
내 작품에도 활용하지만 다른 동료들의 작품들에도 이 배경을 활용할 수가 있던가, 아니면 이 배경이 어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매하도록 올려야 하는데, 베트남 호치민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잖아.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 그리고 호치민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그림 작가님과 깊이 있는 어떤 의견 공유를 많이 하더라도 전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웹툰에 좀 잘 안 어울렸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얘도 마음을 내려놓은 건 아니야. 그래서 얘는 소설로 다시 써보고 싶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 다음 창작의 날씨입니다. 다시 네, 올해 창작의 날씨, 작년 한 해 동안 창작의 날씨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근로소득 아까 1차가 됐잖아. 그래서 또 호기로운 마음에 2차까지 넣었어. 네, 2차는 탈락했습니다. 네. 이 A라는 작품을 다시 한번 넣었고요. 이때가 벌써 A를 가지고 공모전에 도전했을 때가 3번째였어요. 그리고 각각 한 번은 웹툰, 한 번은 드라마로 도전을 했다면, 이때는 웹소설로 도전을 한 거였고요. 아쉽게도 얘는 탈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또 재도전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음 창작의 날씨 에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 자유연재작이고요. 얘가 앞서 전편에서 10주 프로젝트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보문고 5만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하길래 10주 동안 에세이를 성실히 쓰면, 그 당시에 고민이 뭐였냐면, 이 범죄 스릴러 계열로 내가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 나는 왜 이렇게 범죄 스릴러 계열에 꽂혔는지. 원래는 어릴 때는 뭐 김전일이라던가 명탐정 코난이라던가 하는 걸 보면 되게 무서워하고 범인도 항상 못 찾았어. 지금도 보면 사실 나는 범인을 잘 못 찾아. 아니 내가 딱 보니 얘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범인을 찾는데 촉이 발달한 사람이라서 범죄 스릴러를 쓰고 싶다. 그럼 좀 말이 되잖아. 근데 나는 잘 못 찾아. 근데 왜 이렇게 꾸준히 자꾸 이쪽으로 도전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처음 범죄 계열 추리물을 접했을 때는 언제였고, 수수께끼를 늘 못 맞췄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걸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고, 추리물의 계보를 어떻게 따라가면서 읽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 에세이의 주된 주제였어. 다음 8월로 넘어갑니다. 8월 웹소설 웹툰화라고 되어 있죠. 네, 안타까운데요. 이때도 이제 두 작품이 하나는 원래 했던 거고 다른 하나는 새로 들어온 건데, 이 아이라는 작품은 제가 작업한 지 이때 이미 한 2년 됐던 것 같아요. 2021년에 시작을 해서 8월에 거의 제가 생각했던 것의 한 절반 정도 작업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미 많은 웹툰을 보신 분들은 좀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쓰고 싶다고 계속 쓸 수가 없더라고. 이때 나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건 원작이 한 120화? 130화 정도 되는 거라서 처음에 2021년에 이걸 받았을 때는 한 100화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웹툰 계약은 사실 50화 정도로 끊겨요. 대부분의 계약이 이렇습니다. 50화를 먼저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추이가 어떤지를 봐서 뭐 계약이 연장이 되거나 연장이 안 되기도 해. 이거는 사실 제조물업계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잖아. 내가 먼저 OEM 같은 걸 맡겼어. 근데 얘가 잘 돼. 그러면 계속 연장을 하는 거고, 안 돼. 그러면 이 사업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글 작가한테, 이 웹툰 스토리 작가한테 이 계약이 중간에 잘린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더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적응이 조금 덜 됐던 것 같아. 지금은 오히려
그걸 언제나 염두에 놓고 더 좋은 스토리 만들어내고 더 좋은 스토리라고 만들어냈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연재가 끊기게 되었을 때 마무리를 잘 지을 것도 염려를 해둬야 된다는 걸 지금은 약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100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절반도 오지 않았을 때 여기서 멈춰달래. 근데 그럼 나머지 이 원작의 분량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하잖아. 그치? 여기서 끊기면 당연히 결론이 날 수도 없고 지금까지 깔아놓은 복선들을 그때그때 회수한 것도 있지만 이 복선의 아크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 작은 것들은 2, 3화 안에서 끝내기도 하고 한 화 안에서 끝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이 복선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되게 충격이었어. 그래서 거의 다 그래도 절반까지는 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마무리 해달라는 거에서 몇 화만 더, 한 뭐 10화 정도만 더 얻을 수 없느냐 했었는데 그것도 안 통했어. 그래서 거의 개작을 했지. 그래서 개작을 해서 그래도 완결성 있는 엔딩을 만드느라 진짜 울고 불면서 썼던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보통 20화, 30화 정도면 런칭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얘는 내가 완결까지 원고를 넘기고서도 아직 런칭이 되지 않았고 런칭 보류 상태야.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또 그림 작가님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꼭 세상에 나왔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봐. 제발 엎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 자, 제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성인 로맨스였고요. 이건 사실 시작할 때는 반드시 나올 걸로 알고 시작을 했는데 아쉽게 얘도 반려가 됐어요. 얘는 원래 3화까지 보고 얘기하자라고 했었는데 2화 정도 만들었을 때 반려가 되었습니다. 네. 12월 결과 발표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막 열심히 쓰다 말고 갑자기 중단되는 작품이야. 근데 이것에 반려된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확하게 이유가 뭐다라고 하기가 어려워. 그냥 그때그때 제작사마다 유통 플랫폼마다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해.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한 서너 개 반려될 때까지만 해도 왜 이런 거죠? 왜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걸 고민하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쓰고 그거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뭐 최선을 다해서 쓰지 않아서 그런 적은 없거든. 매번 신중하게 선택하고 내 취향에 맞는 걸 선택했고 될 만할 것 같으니까 선택했고 하는데 또 반려가 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고민하는 새에 더 열심히 써야겠다 해서 이렇게 많은 작품을 도전하게 된 것 같아, 작년에. 자, 다음 9월로 넘어갑니다. 자, 9월은 엘릭시르 미스터리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추리 잡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어디더라? 잠깐만, 이건 찾아볼게. 맞아, 문학동네.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문학동네 전체 큰 이 출판사가 있다면 그 밑으로 이렇게 계열사들이 있는 개념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릭스르고, 엘릭스르에서는 미스테리아라고 하는 추리 잡지를 만듭니다. 네, 이거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신기했어.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은 충격과 재미?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잡지는 뭐 미용실에서 본 패션 잡지라던가 아니면 무슨 워먼센스라던가 뭐 이런 식인 거 있잖아.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라기보다는 타겟이 있는 그런 잡지들을 많이 본 것 같아. 근데 얘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그 테마에서 깊이 되게 파고드는 뭐 신작 소개라던가 아니면 어떤 인물 탐구라던가 아니면 추리물에 자주 쓰이는 기법만 가지고 뭐 밀실 같은 걸 가지고 책을 만든 일본 분들이 계셔. 그래서 그 건축학 하시는 분, 건축 전문가와 이 밀실을 주로 다루는 뭐 추리 소설가의 콜라보 그런 인터뷰를 진행한다던가. 그래서 굉장히 그 추리물 계열에서 되게 전문성이 있는 잡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빠져들면서 봤는데 거기서 미스터리 대상을 뽑는다고 해서 막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또 신나서 C와 D가 둘 다 범죄 스릴러 계열에 있어요. 근데 장르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전에 썼던 작품들이야, C와 D는. 근데 일본의 추리소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한국에서는 받았고 그 일본에서 만든 용어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아마 분류를 꼭 일본 작품들만 대상을 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떤 추리물을 대상으로 분류를 한 거긴 한데 본격 추리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회파 추리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 본격 같은 경우에는 트릭을 얼마나 수수께끼를 잘 짰느냐, 짧게 말하자면 그런 건데 내가 이거에 좀 약하고, 그다음 사회파 추리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떤 뭐랄까 문제의식, 범인의 동기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한 것들인데 나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이 C와 D를 집필하고 나서 알게 됐어.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 내 느낌엔 둘의 우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본격 추리물은 참 어려워. 왜냐면 세상에 이미 너무 많은 본격 추리물들이 있고 이 트릭들은 본격 추리물에 해당하는 트릭들은 대체로 한두 번 쓰이고 나면 그 힘을 잃어. 그래서 한 세 번째 주자가 된다. 그 트릭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추리물들의 팬들한테 까일 거야. 그래서 한국에는 사실 본격 추리물을 도전하는 작가들이 또 되게 더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가 봐. 이제 나중에야 그거를 깨달았지. 이거는 트릭을 이렇게 짜는 계열의 추리물이 있고 이런 동기가 중요한 추리물이 있구나 하는데 난 확실히 내가 좋아했던 추리물 계열도 대부분 후자였고 내가 쓴 것도 그렇구나. 나는 이런 범죄물, 사실 추리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수수께끼가 약한 오히려 범죄물이라고 불러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계열에 속하는 것 같아. 사실상 미스터리라고 하는 장르를 이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미스터리가 있고 디텍티브 소설이 있고 그 다음 크라임 노블이라는 계열이 있어. 그래서 이게 꼭 수수께끼가의 정도로 어떤 건 수수께끼가 더 본격적이다 또는 소프트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계열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추리물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본격 추리물을 잘 쓰는 사람을 좀 더 쳐준다는, 이 사람이 더 어떤 지적 유의를 주기에 충분하다. 왜냐면 뭐 미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적 유의를 추구하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원래는 나는 이제 우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쪽이 좀 더 쓰기가 어렵다. 본격 쪽이.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마 미스터리 대상, 엘릭시르 미스터리 대상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매 해마다 이 해가 지날 때마다 미스터리 대상에 지원했는데 어떤 그 추리적인 성격, 수수께끼적 성격이 약해지는 것이 아쉽다라는 심사평을 내놓을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결과 발표가 났을 때에는 바로 작년 11월이었는데 좀 이해가 덜 됐는데 최근에 내가 장르를 너무 모르고 쓰는 건 아닌가 하고서 다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내용이었어. 이게 내가 수수께끼가 약해서 이 미스터리 대상 측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겠구나
라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재도전을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르 공부를 좀 더 하자라는 동기부여를 많이 해줬던 그런 공모전이었어. 다음, 자 이번엔 또 런칭 소식이 왔습니다. 자, 웹소설 웹툰화 작품이 네이버 웹툰에 런칭되었고요. 네. 작품 제목은 뭐 아실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힘을 숨김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작품 제목 보면 그렇게 힘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막 이런 양판소 제목 같으니라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원조입니다. 네. 이 작품이 원조이고요. 이거는 뭐 로드 워리어라는 분의 작품 대표작이고 이것 때문에 힘숨찐이라고 하는, 힘을 숨긴 찐 능력자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가 나온 거예요. 작품이 나온 지 진짜 한참 됐어. 그리고 얘 때문에 그런 소년 판타지 계열에서 누구누구가 무엇을 숨김, 뭐 이런 계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건데, 원조 맛집인 건데, 저희 작품 댓글에 와서도 도대체 제목이 뭐냐, 제목 진짜 짜증난다, 뭐 다 그렇고 그런 양산형 아니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여기가 원조 맛집입니다. 네, 주인공이 힘을 숨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해주시는 마니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얘는 할 말이 많아. 그래서 얘는 따로 또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이버에 들어가게 돼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다음, 웹소설 웹툰화 K 작품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작품 진짜 정말 괜찮은데, 이제 웹툰이 약간 작품성을 떠나서 조회수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개별마다 다 다르지만 이 코로나 시기 때보다 지금 조금 더 많이 밖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잖아. 너무너무 잘 된 일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컨텐츠 시장에서는 수익이 감소하고 있나 봐. 그 수익이 감소를 하면 당연히 기획을 좀 소심하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전에 뭐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라고 이것도 이때 바로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좀 더 사전에 얘기가 나왔을 텐데, 수익 결과 분석은 그 시가 좀 지나서야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기획해놨던 것들이 계속 런칭 보류가 된다거나 반려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정말 괜찮아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제발 반려되거나 보류되지 않고 잘 넘어가면 좋겠네요. 네. 자, 10월, 11월, 12월. 네. 이제 연말이네요. 다음 10월에 또 너무 감사하게도 웹소설 웹툰화 카카오 페이지에 런칭한 작품이 있습니다. 자, 작품 제목은 가짜는 버려졌다입니다. 얘는요, 로맨스 판타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녀, 그리고 여성이 주인공이고, 사실 성녀 그러면 되게 고와하고 뭔가 좀 뭐랄까 성스러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성스러운 이미지 플러스 액션물도 또 좀 가미되어 있습니다. 성녀가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리고 전투적인 편이에요. 그런 매력 때문에 저도 선택을 했고, 그런 매력 때문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얘도 역시 할 말이 많아. 얘는 따로 한 회차를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전 콘텐츠 코리아 랩 스토리 공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에 콘텐츠 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어요. 네. 그 부서에서 마련한 스토리 공모전이고, 제가 지원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공모전에 뭐 우수상이라던가 뭐 이런 상금 계열 계통이 아니었고, 그때는 뭐 몇 화까지 써내면 기한 내에 몇 화까지 써내면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준다라고 하는 계열인데, 이거는 2022년에 한번 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콘텐츠 창작자들을 되게 많이 밀어주려고 한다.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번에도 공모전에 도전을 했는데 각각 탈락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한국에서 SF를 받아들이는 감성 자체가 용어 자체가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이 정부 부서에서 하는 어떤 기관들이 이걸 SF라고 부를 것이냐 아니면 뭐 공상과학이라 부를 것이냐 과학 환상이라 부를 것이냐 뭐 과학 소설이라 부를 것이냐 이게 되게 계속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해. 이거 SF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언젠데 우리는 뭐 SF라고 하면 뭔지 딱 알잖아. 그게 뭐 소설이 됐든 만화가 됐든 무슨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SF의 정서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근데 해외 SF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탁월하다 라고 마음이 오픈되어 있고 국내 SF에 대해서는 우린 한참 멀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을 뿐이지 SF가 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 SF가 뭔지조차를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근데 자꾸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풀어내고 싶은데 그 정의를 아직 어디로 해야 될지를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공모전은 과학소설 공모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래서 나는 당연히 과학 분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뭐 특히 이제 SF 같은 경우에도 하드 SF, 소프트 SF로 나뉘는데 하드 SF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학, 화학, 뭐 아니면 뭐 우주공학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게 되고 소프트 SF 같은 경우에는 SF 과학적인 상상에 여기에도 약간 사회적인 면들, 뭐 정치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섞어 넣는 거거든.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하드 SF다 그러면 뭐 아서 시 클라크, 아이작 아시모프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프트 SF 같은 경우에는 1984가 이 안에 들어가요. 조지 오웰의 1984 이렇게 하면 조금 차이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SF라고 이제 정의 내리지 않았고 이전에는 SF라고 했었어 공모전에 재작년까지는. 근데 작년에 과학소설이라고 바꿨길래 나는 식물학에 대해서 썼어. 근데 식물을 뭔가 새롭게 배양을 하고 막 그래서 뭐 미래의 뭐 대체 자원으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식물과 관련된 로맨스를 썼어 나는. 과학소설 맞잖아. 그치? 근데 얼마 전에 이제 SF와 관련된 장르를 책을 읽었다가 거기에 그렇게 써있더라고. 우리나라에선 아직 공상 또는 환상 이런 말들의 거부감이 너무 심하대.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는 느낌?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어서 공상이든 환상이든 다 떼어내고 과학만 남긴 거야. 그리고 과학소설을 SF와 동급으로 취급을 하려고 한 거지. 근데 내 생각에는 다르거든. SF라고 그러면 과학적인 어떤 상상. 꼭 그게 뭐랄까 팩트는 아니어도 돼. 팩트에서 차용한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걸 더 확장해서 만들어내는 게 SF라면 과학 소설은 그거보다 더 의미가 크지 않을까. 과학적 소재만 들어가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나는. 그래서 식물과 관련된 로맨스를 썼다가 떨어졌습니다. 네, 공모전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11월로 넘어가면 사실 이때 발표가 난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때는 9월, 10월에 이 새 작품을 런칭하고 바로 다음이었기 때문에 연재물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1월에는 좀 비어 있고요. 네, 연재물을 막 집중해서 쓰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막 탈락 소식이 들려와.
네, 그러면 되게 가슴 아팠던 달인 걸로 기억합니다. 다음 12월. 12월은 웹툰 원작인데, 네, 성인물을 주로 다루는 플랫폼들이 몇 있죠? 네, 그 플랫폼에 지원하려고 썼던 성인 로맨스들이 있는데, 저는 19금 로맨스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되게 재미있었어, 나름. 이 플랫폼에서 그렇게 막 크게 원하는, 환호하는 그런 작품은 아니었는데. 그치만 나는 쓰면서 너무 재밌었거든. 그리고 지금도 가끔 봐요. 네, 성인 로맨스들. 재밌는 작품 많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남녀 사이의 로맨스가 다루기 너무 조심스러운 시대가 됐더라고. 그래서, 아주 사소한 오해라도 받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야. 나는 지금 이송 손짓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의문이 들어. 그러니까 내 손짓 자체도 되게 자유롭지 않게 된 거지. 그래서 나 지금 엄지와 검지를 사실 붙이고 있는 거야. 일부러 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아까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다가 지금 언제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벌리는 순간 오해를 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되게 조심스러워요.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알려나? 나는 그걸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오해를 사게 되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돼버린 거야. 특히 성인 이 헤테로 로맨스가 어쩌면 그 플랫폼 PD는 이 계열을 더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독자들 반응이 어떻다는 것도 더 잘 알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비평이 조금 세게 들어오면서 이거는 내가 고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다. 이 소재는. 지금은 이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판단하에 서로 이제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접는 게 낫겠다 라고 접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두 소재가 다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재밌었어요. 쓰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를 아는 분한테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이일 뿐 그분은 뭐 이쪽 컨텐츠 계열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들려줬더니 재밌대. 그래서 뭐 소설로 만들든 뭐 아니면 다시 웹툰으로 재도전을 하든 이건 추후에 또 생각해 보려고 킵해 놓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20개의 작품을 제가 이걸 안 고쳤네요. 26번 고쳤던 걸로 난 기억하는데 안 고쳐졌네. 20개의 작품을 26번에 도전해서 20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나는 이 20번 고배를 마신 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되게 좌절하느라 이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 걸 이렇게 뒤늦게 시작하게 된 거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26번의 도전에 더 많은 의의를 두는 분들이 더 많았어. 그래서 26번이나 도전을 해서 한 개는 연재를 완료를 했고 그다음 4개는 지금 연재 중이고 또 한 개를 연재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오, 대단한데? 이렇게 하는 그 말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되게 예쁘게 들렸어. 그러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26개의 도전을 했는데 6개를 지켰어. 그러면 26분의 6 곱하기 100 하면 23%잖아. 2할 이상이다? 그럼 굉장히 높은 확률인 거야. 라고 하더라고. 작년 한 해는 2할을 챙겼다. 네. 나는 2할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2할이면 충분히 높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있었고 앞으로 이 2할보다 더 높게 조금씩 어떤 성공한 결과들을 늘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이야기 준비해서 올 건데 이번에는 연재하고 있는 것들 얘기를 한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